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오늘도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선율라디오 시간이에요. 오늘 사연은 또 어떤 게 왔는지 또 한번 씨부려볼게요. 선율이가 유일하게 서울말 쓰는 시간. 자, 첫 번째 사연이에요. 애녹님께서 보내주셔서 아까 채팅방에 있었죠. 제목, 저 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선율님 방송을 즐겨보며 힐링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요. 뭐 일을 그만두고 쉬고 힐링하는 게 무슨 문제겠냐고들 하시겠지만 제가 안쓰럽게도 36살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딱히 계획도 없습니다. 성형을 해볼까요? 여행을 좀 다녀볼까요? 저 참 철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나 쉬고 싶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지금은 계시지 않은 어머니의 병수발, 사기로 인해 억지로 해야 했던 개인회생, 한순간도 쉬질 못했어요. 마음이나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고 휴가 때도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마지막 족쇄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미쳤냐고 하지만 딱히 말리지도 못하네요. 얼마나 힘든 과거를 걸어왔는지 아니까. 회사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과 나이를 이야기하며 퇴직 방어를 하고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상담을 했어요. 쉬고 싶다고.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지만 정말 너무 쉬고 싶어요. 저 잘하는 거 맞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는 선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의 시선과 판단보다는 나에게는 나의 행복이 우선이 아닐까 싶고요. 잃어버린 10여 년의 시간을 돌려받을 순 없을 테지만 이제는 저 조금은 쉬며 조금은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 애녹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당연하죠. 무조건 애녹님 말씀이 옳고 무조건 애녹님 편이에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쉬셔도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열심히 일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하다못해 1년이라도 조금 애녹님만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 생각해보면은 참 우리는 참 안쓰러워.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아등바등 정말 일하면서 진짜 60년을 몇십 년을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뭘 얻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휴양 기간?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안식년? 뭐 종교 쪽으로 말하면 안식년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나는 필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좀 이렇게 치열하게 사셨다면 그래도 우리 애녹님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정도의 시간이면 나는 충분히 쉬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애녹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까운 게 어딨어. 물론 뭐 10년 동안 이바지했던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고 그런 어떤 애녹님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아깝겠지만 난 그거 조금 쉰다고 해서 애녹님의 앞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리프레시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생각과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더 나은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지 못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그 누구의 말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애녹님의 마음대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쉬시고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 많이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언제든 애녹님
편입니다. 또 이렇게 쉬시면서 방송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눠주시고 어떻게 어떤 즐거운 일을 하고 계신지 같이 얘기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어디에 가셨던 뭘 하셨던 그런 소소한 얘기들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드백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보는 저희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렇죠. 아무도 애농님의 마음을 100% 헤아려 주지 못해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연은 잔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목이 식곤증이라는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율님.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애인에게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운동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우선 상황을 설명하자면 애인이 회사 다니면서 회의 중에 계속 졸고 식곤증도 너무 심해서 아침도 거의 안 먹고 점심은 굶거나 거의 안 먹는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녁은 집에 와서야 먹어요. 배고플 것 같아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조그만 간식도 사준 적 있고 소화가 문제인가 싶어서 소화에 도움되는 영양제도 챙겨준 적이 있는데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 광인 제 머리로는 운동으로 스태미나를 늘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운동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A는 회사 끝나면 집에 오면 9시가 돼가고 집에 돌아와서도 할 일이 많아서 쉴 시간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씩 간단히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애인이 전 애인한테 운동 관련해서 상처가 있는 걸 알아서 얘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워요. 예전에 제 애인한테 운동을 안 하면 더 이상 사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팔굽혀펴기,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를 몇 개씩 하고 사진으로 보고하게 시켰다고 말해준 적이 있는데 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A는 건강이 걱정되는 몸매가 아니라 그냥 평균 몸매인데 제가 잘못 얘기 꺼냈다가 애인을 디스하는 걸로 받아들일 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운동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은 생각일까요? 맞다면 어떻게 꺼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운동 대신 다른 조언이 있을까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잔우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그 애인분께서는 식곤증을 굉장히 겪고 있고 그런 좀 회사 생활에 있어서나 본인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조금 그런 잠 때문에 조금 무리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인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애인이 좀 이렇게 얘기를 꺼낸다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근데 나는 이게 그 애인분의 그런 어떤 미관상 보이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운동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운동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넌지시 권유를 해볼 것 같아요. 몸을 조금 피곤하게 하면은 밤에 이렇게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식곤증에 대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권유를 해보되 상대방 입장에서 그거를 조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1%라도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넌지시 한번 얘기해봐요. 왜냐면 이분이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걸로 되게 압박을 많이 받아왔던 상태라면 그런 조그만 말도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아닌 거면 정말 운동을 극도로 싫어한다면 그렇게 넌지시 떠본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신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식곤증도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운동이라는 게 잔우님 입장에서는 운동광이라고 하셨잖아요. 운동광이셔서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줄은 모르는데
행여나 운동을 했는데 또 도움이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야? 어? 그리고 일단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그 잔우님 애인분이 그런 개인 정비할 시간이 아예 없다는 게 난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런 개인 정비를 할 시간이 없는데 운동까지 이렇게 압박이 들어온다면 뭐 나랑 같이 운동할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고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넌지시 정말 돌려서 나는 운동을 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던져보고 만약에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내가 조금 이렇게 같이 뛰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러니까 넌지시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싫은 티를 낸다면 그거는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돌려 애둘러 표현한 다음에 일단은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친구가 싫으면 애인분이 싫으면 방법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넌지시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기만 생각이 있으면 내가 같이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봤다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티 있으면 티 내면 포기하시고 뭐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계속된다면 회사 생활에도 조금 무리가 있을 거고 그런 연인 관계에서도 조금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분명히 이런 어떤 회사에서의 문제가 우리 잔우님한테도 피해가 오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잔우님도 할 말이 있지. 그렇게 만약에 그런 회사에서의 있는 문제, 그런 개인의 문제 때문에 잔우님한테까지 그런 어떤 뭐 좀 신경질적인 성향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어찌됐건 어떤 쪽으로든 잔우님한테까지 그렇게 피해가 온다면 그때는 이제 잔우님이 정말 할 얘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직은 조금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애둘러 표현해 보신 다음에 그 반응을 보고 행동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좀 트라우마도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또 피드백 한 번만 남겨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선율 라디오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하루에 3개씩 이렇게 채택을 하거든요. 하루에 3개씩 채택을 하니까 지금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4개 남았나? 남은 사연이 이제 한 4개 있나? 아무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적스쟁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목이 요즘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아요. 예요. 안녕하세요. 울산 사는 흔남입니다. 원래 되게 밝은 성격인데 요즘 속상한 일이 많이 생겨서 우울하네요. 지금 사연은 어제 일인데 제가 심심해서 부산을 혼자 놀러 가려고 했어요. 목적은 술번개였죠. 근데 부산 분이랑 뭐 어떡하다가 연락이 돼서 조금 일찍 가서 오후쯤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남으셔서 카페에 계속 계셨었나봐요. 속도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가는 길에 소화제 하나를 그러니까 클럽 대신에 이제 만나게 됐나봐요. 어떤 다른 분이랑. 그런 술벙 대신에 그냥 한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뭐 나름의 호감 표시 어쨌든 만나서 카페에서 3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그분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아프다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셔서 더 같이는 못 있고 먼저 본가로 가셨어요. 내일 출근도 하셔야 한다고 하고 사실 저는 술번개를 가는 목적이 좋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거라 굳이 안 가도 되고 지금 만난 분이랑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그냥 집에 갈까 했는데 그분이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같이 가면 괜히 피곤하실까봐 전 그냥 술번개를 갔어요. 가는 길에 뭐 얘기도 좀 하다가 도착해서 피곤하셨는지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밤새고 첫차 타고 울산 오는데 버스 타고 간다고 카톡 보내고 그랬더니 답장 몇 번 해주시다가 아침에 출근 전에 답장을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답장이 없네요.
주절주절 두서없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적스쟁글님은 일단은 술번개를 갈 목적으로 가다가 부산의 어떤 분이랑 연락이 닿아서 만났고, 그분이 좀 이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셔서 먼저 보내고, 본인은 또 술번개까지 갔다가 다시 뭐 이렇게 그분이랑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연락이 심드렁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글쎄 그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할 거 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 적스 징글님도 뭐 술번개도 가시고 할 거 다 했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분이 이건 좀 냉정하게 들리지도 몰라요. 그분이 좀 거절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거절의 표현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마음이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좀 이렇게 그렇게 엄청 막 이렇게 우리 적스 쟁글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가면서 연락 없고 뭐 그런 건 조금 뻔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나 망나니 때 많이 했어 이 집. 이렇게 답하다가 답 안 하고. 근데 그런 건 뻔해요. 100이면 한 8, 90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의 행동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적스쟁글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적스쟁글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뭐 이렇게 호감을 표시한다 하시면 적스쟁글님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몇 번 당해보지 않으면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조금 익숙해지는 것도 나는 필요한 것 같아. 뭐라 그래야지? 그렇다고 해서 난 그분이 잘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상처를 받고 이렇게 우울증이 올 것 같다는 표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일에. 그러기에는 좋은 사람도 너무 많고 우리 적스쟁글님이 만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굳이 막 이렇게 우울증까지 올 정도의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접어두시고 다시 좋은 분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좀 비겁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방법이 좀 비겁했던 거지. 그런 누구나 이렇게 거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분의 방법은 잘못됐어요. 아무튼 우리 적수쟁글님 화이팅 하시고 더 좋은 분 만나시길 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다경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사연 로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다시 친구로 대하는 법. 안녕하세요 선율님. 잠잘 때마다 보이는 라디오를 애청하면서 잠에 드는 25살 남자입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 사연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글 하나 남깁니다. 우선 저는 동성애자에 가까운 양성애자라고 생각합니다. 성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자에게도 호기심이 가서 노력해 본 적이 있지만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힘이 들었던 건 늘 남자여서 그렇습니다. 제 고민은 사연 제목처럼 친구를 다시 친구로 대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지금 짝사랑 중입니다. 대상은 대학교 때부터 알기 시작한 6년차 친구고요. 졸업 후 어쩌다 보니 같은 곳에서 일하게 돼서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한다고 인정한 건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편한 친구, 좋은 친구, 나랑 좀 더 놀아줬으면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이 친구에게 살짝 집착하던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건 그냥 친구 이상의 감정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가슴이 뛰어서 기쁜 것도 잠시, 또 다른 절망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이성애자 남자를 향한 짝사랑도 질척이다가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웃기게도 당시 제 고민을 동성애에 관한 편견 없이 들어줬던 친구가 지금 제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고민 상담 그 이후부터 이 친구에게 의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짝사랑하는 이 친구는 이성애자 남자고 제가 커밍아웃 한 것도 편견 없이 받아줬고 잔잔한 스킨십도 서로 거리낌 없이 하고 그리고 현재 3년 된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점에서부터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이렇게 좋아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 너가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남자랑 사귈 가능성은 없냐? 라고 떠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남자랑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일터에서 맨날 보는 친구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내린 결론은 마음 접기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은 지금은 당연히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다 해도 고백은 너무 위험도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헤어졌는데 맨날 얼굴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힘드네요. 그 친구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일일 것 같고 저 자신도 친한 친구를 또 잃어서 괴로워하겠죠. 저는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친구와 연애를 하고 싶은 거라 다른 사람을 별로 찾아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감정이 없던 서로에게 친하고 편하고 좋은 친구로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이 친구를 향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머리로는 그만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벌써 10년 후에 동거하면서 사소한 얘기에 웃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침에 이 친구를 안아주면서 일어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현실을 생각하면 그 사이의 갭이 너무 커서 마음이 또 너무 아프고요.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평범하게 만나면서 좋은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친구처럼 대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답은 이미 내려져 있고 결정은 혼자 하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는 본인도 지금 각오를 하고 계셨던 일이고 근데 내가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고 조금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너무 본인 입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낀 점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 친구가 우리 로로님을 이해해주고 그런 스킨십을 받아줬다고 해서 고백까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뭐 지금 별 생각 다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무슨 뭐 그래 혼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 뭐 혼자 뭐 같이 사는 생각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근데 일단은 이 친구는 정말 거절의 의사를 밝힌 상태고 그러려면 정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마음을 표현을 하시고 아예 안 보시던가 아니면 연기를 해서라도 옆에 남아 계시던가 그거 두 개인데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나는 둘 다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평생 그 친구 곁에 남아서 뭐 할 거예요? 평생 그 친구 곁에 남는다고 해서 예전 사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뭐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친구와의 연애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나는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애를 그 친구랑 하고 싶다고 생각도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맞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는 알지만 지금 혼자 계속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계세요 지금. 뭐 무슨 10년 후에 동거를 하면서 무슨 사소한 얘기에 웃고 서로를 위해주고 이미 마음 접기가 답이라고 결정을 내리셨다면서요. 근데 그런 상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상상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괜한 그런 터치 기대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일단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내린 이상
정말 예전처럼 대할 수 없다면 나는 거리를 두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음, 본인도 알다시피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리를 조금 두는 것도 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이렇게 돌아간다고 친한 친구 사이로 막 이렇게 지낸다고 해도 지금처럼 감정이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나는 솔직히 거리를 좀 둘 것 같아. 내 입장이라면은. 음, 지금 일단은 우리 로로님 마음 상태가 너무 혼란스러워. 마음 접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상상은 다른 걸 상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정말 옆에 있어서 다른 마음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다면 나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무튼, 그래요. 그것도 그렇네요. 연애를 지금은 그런 생각 드시겠지. 이 친구 아니면 뭐 안 돼. 뭐 이런 생각 드시겠지. 근데 넓게 넓게 생각하세요. 넓게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지금 본인도 결론 내렸다시피 아무리 뭐 3년 된 여자친구랑 헤어진다고 해도 우리 로로님이랑 잘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음, 아무튼 너무 아, 음, 너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참 힘드시긴 하시겠어요. 아무튼 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 읽어볼까요? 성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전 애인과 친구. 의미심장하죠. 안녕하세요. 선율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사연을 남기게 되었네요. 선율님께 털어놓고 싶은 얘기는 전 애인과 친구, 그리고 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애인과 이별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설레고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하나뿐인 이쪽 친구를 전 애인한테 소개시켜줬었고, 성격이 너무 잘 맞았던 그 두 명은 정말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그리고 친구는 제 전 애인의 친한 무리들까지 해서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그땐 그게 마냥 좋았어요. 전 애인과 제 친구가 친하게 지내니까 가끔 같이 놀기도 했고 서로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우리는 다 같이 클럽에도 가고 술도 마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저 없이 그들끼리 클럽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바빠서 못 나간 거기도 했고 전 애인이 한눈 안 팔고 정말 놀기만 할 거라는 말을 믿고 거부감 없이 보내줬었죠. 그게 시작이었을까요? 전 애인이 처음에는 저 빼고 친구들과 클럽 갈 때는 뭐 이번에만 다녀온다고 다음에 같이 가자고 굉장히 미안해 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급 여행을 떠나더니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클럽을 가고 그렇게 매주 어떨 때는 일주일에 2번씩 클럽을 가더라고요. 그 자리엔 모두 제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데이트하는 횟수는 점점 적어지고 전 애인과 제 사이도 점점 멀어졌어요. 결국 우리는 헤어졌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쪽 친구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헤어진 직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친구와 통화하고 그 친구와 술 한잔 하면서 헛헛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그 당시에 친구는 본인이 밉냐고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봤었거든요. 아마 전 애인이 놀러 다니느라 저와 멀어졌고 그 자리에 대부분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게 친구 탓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고 다만 둘이 좋은 친구가 된 게 기쁘니까 전 애인과 저는 헤어졌지만 둘의 친구 사이는 쭉 유지되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괜찮지가 않아요. 바로 어제 토요일에도 전 애인과 친구 그리고 그 친한 무리들이 함께 클럽에 다녀왔어요. 어제 집에 혼자 있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이별을 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전 애인 인스타에나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전 애인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있고 그 자리에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함께 있다니.
애인을 잃으면서 친구도 같이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전에 한번 제 친구가 제 전 애인과 너무 좋은 친구가 됐다면서 둘이 절대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우리가 헤어져도 니네 둘은 계속 친하게 지내라고 난 괜찮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막상 헤어져 보니까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애인이야 떠나간 사람이지만 지금 옆에 있는 친구에게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이별한 후에 친구와 제가 술을 마실 때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 본인은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어느 쪽 얘기도 듣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전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서운했어요. 6년을 알고 지낸 친구고 친구도 나로 인해 전 애인과 친해졌는데 내 편은 못 들어줄 망정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이 괜히 얄밉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별로 힘든 제 못난 마음이라 생각하고 애써 접어두려 했죠. 돌이켜보면 제 친구를 소개시켜주기 전에 전 애인의 친구를 먼저 소개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랑 가까이 살아서 둘이 밥이나 먹어야겠다고 할 때 전 애인이 질색팔색을 했었고 저도 둘이 만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그때 한 생각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애인과 친구가 바람나는 드라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나 혼자 외로워지거나 기분이 묘해지는 상황을 자꾸 마주하게 되거든요. 친구가 저 때문에 전 애인과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마저도 끊고 그냥 친구도 애인도 새로 만들자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친구는 제가 운둔이었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온 단 한 명의 이쪽 친구라 관계를 끊는 게 현명한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고민을 털어놓자니 친구가 미안함을 느끼고 관계를 끊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서 친구에게 말도 못하고 있어요. 친구가 전 애인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보자니 제가 괴롭고 그렇다고 저 때문에 둘이 관계를 끊는 건 또 싫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감정이 무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에게 가끔 갖는 섭섭하고 미운 감정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에게 가지는 섭섭한 감정은 제가 예민한 탓인 걸까요? 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덧붙여서 애인을 클럽에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다른 사람과 바람만 안 나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믿고 애인을 클럽에 보냈는데 애인이 클럽과 바람이 나버렸네요. 그 당시엔 애인을 클럽에 보내는 게 썩 내키지 않으면서도 굳이 클럽에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못 찾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애인에게 무작정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인으로서 제가 클럽을 보내고 말고 할 그런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율동이님들과 선율님은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듣고 싶어요. 라고 우리 성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글쎄 올시다. 일단 우리 성재님이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거는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런 상황이 생겼더라도 나는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소개시켜준 게 맞고, 뭐, 둘의 그런 친한 관계까지는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건 알지만, 근데 나는 그 친구라는 친구의 입장이, 나는 너무 독특한 것 같아.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요즘 사람들은 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게 쿨하다면 나는 쿨할 생각이 없네. 6년을 봐온 뭐 그런 친구인데 눈치가 없는 건가? 왜 그러지? 그렇게 본인의 6년 된 친구는 힘들어하고 집안에만 박혀서 그러고 있을 때 친구라는 사람이 그런 전 애인과 클럽에서 희희낙낙 노는 꼴을 굳이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나? 이건 너무 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 그럴 거면 안 들키게 놀던가. 성재님도 지금 쿨병이 걸린 것 같은데 안 괜찮잖아요. 근데 성재님도 지금 뭔가 그게 쿨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인도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본인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쿨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재님의 친구분의 행동은 정상적인 태도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상식선에서는. 음. 나는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둘이 그 짧은 사이에 얼마나 그런 유대 관계가 깊어졌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헤어진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 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음? 조금 우리 성재님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게 친구의 어떤 그런 의무? 도리?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웃기지만 그런 게 아닐까? 나는 난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짧은 시간에 내 친구의 애인하고 얼마나 유대 관계가 깊어졌다는 거야? 6년의 시간보다 더 깊어졌다는 거야? 물론 돌쇠님 어서오세요. 물론 그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뭐 알겠어. 뭐 6년을 만났건 뭐 일주일을 만났건 뭐 한 달을 만났건 뭐가 더 막 이렇게 무게감 있고 막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까지는 판단은 못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상식선으로는 절대 이해 못하는 행동이 맞고 우리 성주님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나는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너네 둘이 그렇게 지내는 건 내가 허락을 한 일이고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나한테 들키지는 않는 게 배려가 아닐까라고 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음? 적어도 나한테 들키지는 않는 게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는 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게 뭐야? 그게 뭐 하는 행동이야? 음? 그리고 클럽에 관한 질문은 사실 물론 클럽이 춤이 좋아서 가는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게이 클럽에 춤추러 가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원래 송재님 전 애인분이 춤을 그렇게 좋아했나요? 나는 내 주위에 심슨 아이고 별풍선 100회 룰렛 결과는 연장 10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12시 40분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남들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심슨 돌쇠님도 지금 본진이 따로 계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끼곡을 추고 싶어하는 친구라고. 집에서 혼자 추면 안 돼요? 그걸 누구한테 꼭 보여줘야 되나? 나는 그거를 좀, 그니까 내가 클럽에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받는 희열이 있겠지? 응? 물론 춤이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나는 근데 춤추러 가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뭐 어떻게 이렇게 뭔가를 메이드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나는 지레짐작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많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면 다잖아.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주일에 막 두 번을 가고 막 아니에요, 안 감싸요. 조만간 만나서 두 년 다 뺨부터 때리려고요. 나는 솔직히 나는 이해 못할 것 같아. 내가 너무 이렇게 올드하다고 말하면 뭐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막 이렇게 개방적이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는데 나는 허락 못해요. 내가 그럴 생각도 없고. 아무리 그게 뭐 취미고 춤이 너무 좋다. 아니 집에서 춰 그러면 굳이 그 외간 남자들 많은 데서 그 빵댕이를 흔들어야 돼?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가서 막 빵댕이 흔들면 좋아할 거야?
난 만약에 내가 가서 나 빵댕이 좀 흔들고 올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괜찮아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게 더 서운할 것 같다. 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쿨하게 보내줄 수가 있어? 나는 절대 쿨하지 못해. 진짜 쿨한 것도 진짜 쿨몽둥이로 진짜 맞아야 돼. 이게 무슨 매너 없는 행동들이야. 전애인도 그렇고 이 친구라는 애도 난 참 웃기다. 음? 눈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있잖아요. 그 뭐 지금 뭐 6년을 뭐 알고 지냈고 뭐 은둔이었을 때 뭐 그 곁을 지켜준 친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뭔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구속되고 있는 게 있나 본데 만약에 그 얘기를 넌지시 꺼내 봤을 때 그 친구의 행동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뉘앙스라든지 말에서 나오는 뉘앙스가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를 하는 거면 손절하세요.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음. 아무리 시간이 오래됐건 뭐 얼마나 그 서로 유대 관계가 깊었건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음. 정말 사람 밀이라는 게 모르는 거거든요. 이러고 알고 봤는데 그 두 연놈들이 사귀고 있으면 진짜 가관이겠다. 진짜. 어. 아무튼 성재님이 절대 비정상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 너무 그렇게 괴념치 마시고 어, 절대 뭐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이 아니니까 충분히 다 이해해요. 아무튼 성재님 힘내시고 또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후일담도 한번 들려주세요. 자, 오늘의 선율 라디오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